그냥 수업은 예전 했었던 부분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력장 안에서 관심 있는 대상의 물체가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량 m이 지구 중력장 안에서 떨어지는 것들 관계죠. 지구하고 사과, 지구하고 낙엽 이런 것도 있죠. 다 지구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러한 현상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개의 입자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있는 대상이 지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보면 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마치 이런 형태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존재하는지 얘네들이 실제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고급 물리학이긴 하지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사실 전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자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원자나 핵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지구하고 사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지막 가장 중요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치 양이 있는 것처럼 에너지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양자화되어 있다. 그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이다, 정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양이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한 개의 입자가 에너지가 1이다 그러면 만약에 입자가 2개다 그러면 에너지는 2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매우 아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하들 세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 세계에서도 분명히 에너지는 보존되고 두 개를 이렇게 붙였다가 아까처럼 하나씩 1과 2를 붙이면 2가 되는데 이걸 다시 똑같이 떼어내면 1.5 대 0.5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과 1로 이렇게 항상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세 개가 2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고 있는 놈하고 1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딱 갖다 붙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떼어내면 1.5 대 1.5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2하고 1 원래대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그 뜻이 바로 전하의 보존이고 에너지의 보존이고 전하의 양자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계학적인 관점에서 물질, 즉 전기장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중력장에서는 사과인 것처럼 또는 사람인 것처럼 자동차인 것처럼 전기장 안에서 관심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기 나열되어 있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전기가 통하는 놈, 전기가 통하지 않는 놈, 즉 도체 또는 부도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런 것은 실제로 이제 초중등 시절이었었고, 자, 지금은 물리학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관심 있는 대상, 즉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물체,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들이 잘 이동하는 것, 전하들이 잘 이동하는 것을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핵심이 원자 핵이나 아니면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얘네들 구속이 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압력을 가하거나 온도를 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기를 실제로 흘려보내주거나 이렇게 해도 아니면 외부에서 번개가 친다거나 이래도 이 자유전자들은 쉽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들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전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 애기들 신발 보면 걸으면 불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실제로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이렇게 빛이 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타는 거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나? 이거 또 조그만 바퀴 달리는 거.
쌩쌩이 킥보드지. 킥보드 같은 경우를 보면 바퀴가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회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도 건전지로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압력, 사람이 올라타서 회전 운동에 의해서 걔네들이 그 내부에 있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서 빛이 발생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도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자유전자라고 하는 놈이 있다. 구속되지 않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놈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아예 흐르지 않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뭐 나무는 전기를 가하든지 뭐 압력을 가하든지 뭐 불을 떼든지 간에 전기가 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부도체, 돌멩이나, 그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은 다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머리빗 같은 거 있지. 머리빗 같은 거는 사실 평상시에는 그 부도체이지만 이렇게 머리빗 쓰면 이렇게 땡겨 올려오는 것처럼 그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그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압력을 가하든지 아까처럼 이게 아까처럼 킥보드를 탄다든지 아니면 걸어간다든지 압력을 가하는 것에 따라서 빛이 발생되는 거. 머리를 그 비스무로 해서 이렇게 마찰력을 가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절연체 또는 유전체라고 합니다. 이 절연체는 이게 절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즉,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 않지만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유전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하, 즉,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유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체를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유리나 실제로 유리 중에서도 레이저를 발전시키는 유리가 있어요. 그 레이저 유리 같은 것도 있고 세라믹, 여러분들 사용하는 휴대폰 있지. 휴대폰 내부에 보면 거의 대부분 금속은 세로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세라믹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자기, 밥그릇 있잖아요. 그런 형태야. 그런데 성분이 전기적인 성질을, 즉 그 유전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금속과 다르게 전자들은 자유롭지 않지만 얘네들이 아주 가볍게 붙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의 힘만 주면 전자들이 그 핵으로부터 원전으로부터 벗어나 그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구분을 해보면 도체는 원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구속이 되지 않은 자유전자가 있는 거고, 절연체나 유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이 되어 있고 자유전자는 없어. 평상시에도 전기가 안 흐르니까 자유전자는 없는데 얘네들이 아주 외부에서 작은 압력이나 외부 역 환경에 따라서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서 이 전자들이 전류를 형성하는 것을 유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이야, 물인데 좀 이따가 이제 쌍극자 할 텐데, 물은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지? 이루어져 있어. 근데 걔네들이 이 H하고 O가 전자기적인 힘을 갖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우리 유리창 같은데 필름질 이렇게 붙일 때 뭘 이렇게 먼저 붙이나? 풀을 붙이나 아니면 물을 붙이나? 물을 붙이지. 왜 물? 근데 잘 붙이려면 이제 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물을 붙일까? 불로 붙이면 나중에 뺐을 때 더. 그렇지, 더럽지, 그지. 그런 것도 있지. 자, 더러운 것도 있지, 그지. 자, 더러운 것도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투과일을 달래지. 풀을 이렇게 보면 좀 불투명한데 물은 비교적 굴절이 1.3 정도 돼서 좀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필름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더럽지 않게, 그지? 그런 것도 있지. 자, 그런데 물을 묻히고 유리창에 물을 묻히고 그다음에 필름지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다음 어떤 행위를 하죠? 가만 놔두나? 밀어붙이지. 민다는 게 힘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밀리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원래 한 120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 수소, 총각형 형태로.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밀리든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전기력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처음에 우리 그 자연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연계 네 가지 존재하는 힘이 있었죠. 중력이 큰가요? 아니면 전자기력이 큰가요? 전자기력이 엄청 크지. 핵력 다음에 큰 게 전자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지르는 거 이렇게 눌러서 물론 공기를 없앤다는 그런 물기를 없앤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물 분자들 사이에 전기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보다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런데 뭐 전선이 이렇게 갖다 대면 감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전자는 없지만 이렇게 그 내부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그 힘이 쉽게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실제로 이 포인터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모든 가전제품에 다 반도체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혼자만 존재하는 게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멍만 있는 놈, 실제로 구멍이라고 해요. 홀이라고 합니다.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있는 반도체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전자와 같이 전자들만 있는 남아동 이니어 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물체가 있어. 그래서 그 물체 빈자리가 10개 비어있는 홀이 있어. 전자가 들어갈 잔 10개. 10개가 전자가 남아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 겉에서 전기를 흘려주는 그렇게 여기 작은 배터리 있지. 배터리 같은 걸 이어주게 되면 이 전자들이 그 홀에 가서 이렇게 딱 붙어. 그래서 그 전자가 다른 데는 이동하지 않고 그 홀에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비어있다면 그 10개의 전자를 이동하는 것.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작은 그 전기 에너지만을 가해도 전자가 아주 쉽게 이동을 합니다. 쉽게 이동을. 아까처럼 이 도체처럼 그 구속이 되지 않은 이니어 전자들이 있으니 그 전자가 금속인 경우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반도체는 그 입자가 그 전자가 구멍 홀이라고 하는 그걸 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 반도체에 그 전자 빈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전도체는 전자들이 이렇게 물질대로 흐르고 있을 때 분명히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저항. 그 저항이 없는 상태를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는 도체인데 전도체를 완전히 초월한 거를 이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모든 금속인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0도씨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저항이 없어진다는 것이 저항이 없어져. 그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초전도체를 발견을 해서 노벨 약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노벨 약상을 받았고요. 이 초전도체는 아무튼 이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 200도씨. 그러면 아주 작게 작은 힘을 가하든지 아니면 작은 열만을 가해도 그 전자들을 아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로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전제품을 보면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볼트가 몇 볼트지? 220볼트지. 전봇대에 있는 그러면 우리 220볼트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전자들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끌어오는 게 뭐지? 뭘 타고 오죠? 뭘 타고 오나? 전선을 타고 오잖아요, 우리. 버스 타고 오는. 그렇지? 버스를 타고 와요, 그죠? 예, 전선을 타고 와, 그죠? 전선을 타고 오잖아요, 전선 실제로. 발전소에서 축전이 된 거를 댐 같은데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걔네들을 그래서 얼마큼 모아두느냐면 220볼트 보내기 위해서 한 3만 볼트 정도, 한 3만 볼트 정도의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갖고 보내줘야 돼. 자, 왜 그러냐면 각 전봇대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 중간에 바로 발전소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전소라든지 아니면 그게 있지. 그 전봇대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 전봇대 약 3,000볼트 정도 흘러요. 그러면 전선을 타고 오면서 10분의 1이 벌써 줄어버렸어. 얼마나 이게 10분의 1 정도 주는 게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손실 없이 3만 볼트 그대로 아예 3만 볼트로 만들지 않고 그냥 220볼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건이 뭐야? 조건은 200도씨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을 한 것, 즉 저항이 없다면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처음 속도로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예, 자기부상 열차. 실제로 그 대전에도, 우리나라 대전에도 있지, 인천에 자기부상 열차도 있던 것 같고. 자,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이게 실제로 떠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뜬 상태에서 밖에서 이렇게 딱 밀어줘. 약간의 그 힘만 가해주게 그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근데 전제 조건은 금속이어야 되고 이게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한 7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대학원 갈 때쯤에 막 이슈가 됐었었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또 돈만 보이는 사람들 잘 가더라고. 자, 아무튼 이 초전도체는 핫한 이슈가 됐었어.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실용화를 시킬 수가 없었던 게 큰 단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요즘 초전도체 하는 사람들은 상용에서도 저항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낮은 저항을 갖게끔 하는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구분하는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도체는 금속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원소인 경우, 뭐 구리면 Cu, 아연이면 Zn, 니켈이면 뭐 Ni, 망간이면 Mn, 뭐 이런 거 순수 금속인 경우에 대해서 도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e 철 그런 거 있지. 자, 유전차나 이런 것들은 옥사이드든지 뭐 이런 것들 말하는데 실제로 SiO2 모래 같은 것도 있죠. 모래도 반도체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 전자들 가지고 있지.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보통 원자들이 두 개가 이렇게 모여서 된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는 산소가 없이 그냥 순수 메탈만 2개 또는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공정은 클린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반도체 삼성 아니면 LG나 이런 연구실 풍경을 보면, 공장 풍경을 보면 이렇죠. 하얀 가운 입고 멀티컬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게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질소로 이렇게 충전이 돼서 산소가 그 표면에 붙으면 조그마한 실리콘 기판에 산소가 묻어서 반도체적인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보통 4개 또는 5개의 물질을 합금을 시키는 겁니다. 합금을 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을 초전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중력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질량 M이라고 하는 거. 질량 M은 여러 가지 분자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고요. 뭐 도체든지 그런 관계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전기장안에서의 관점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초전도체로 이렇게 전자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 즉, 전기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할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것이죠. 종이가 어떻게 찢어지는지도 우리 관심 없어. 그치? 그리고 뭐 흙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관심 없다는 것이 전자기학적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물질 내부에 우리가 마치 만유인력 법칙처럼 똑같이 우리 관심 있는 대상,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해보면 지구하고 사과, 또는 지구하고 달, 또는 태양하고 지구 두 물체들 사이에 운동이 있지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것도 운동이 원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구는 또 스스로 자전을 한다. 회전 운동이라고 하지. 회전 운동을 한다. 운동을 관찰하는 건데 그 내부에서 왜 태양 주위의 지구는 항상 365일 만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을 하고 달은 왜 도망가지 않고 지구에 딱 묶여서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다 지금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유인력 법칙,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다 행성들 간에 관심 있는 두 물체들 사이에 힘을 계산을 했었지. 그런 것처럼 물질 내부에서도 그런 아까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전하들 얘네들 사이에도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만유인력 법칙처럼 2개 이상 또 2개 이상의 물질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쿨롱에 의해서 이 식이 제안이 됐습니다.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전기장에서 쿨롱의 법칙이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 뭐 F는 전기력을 쿨럼이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식 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요 앞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면 그냥 전기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중력장이라면 여기 G가 되겠지. 중력 상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기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분명히 관심 있는 물체는 바로 이렇게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입니다. 그 두 개의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에는 비례한다. 자, 이거는 만유인력 법칙에서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지.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은 물질 내부에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지. 이건 그 당시에 대단한 발견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성이나 은하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이건 대단한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품 물론 인벤션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요게 뭐 진공의 유전율, 요거는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유전율은 전기장 하에서 전하들이 그냥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물리적인 상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하의 보존, 전하의 양자와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하가 크기가 1이라면 전기장이 만드는 것도 1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똑같은 거라면 분명히 2가 되겠지. 에너지가 두 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중첩의 원리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